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 2번이요.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나왔죠. 얘가 총 배점이 40점이고요. 계산 작업 시트가 있는데 그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. 그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우리 문제 보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5번 문제까지 그렇게 5문제가 있죠. 이 5문제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. 자, 지금 계산 작업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1번이다, 표 2번이다, 표 3번이다, 표 4번이다, 그 밑에 들어갔더니 이제 표 5번이다 하고,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표가 있습니다. 자, 요 표 가지고, 이 데이터들 가지고 이제 문제 풀라는 얘기죠. 자,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서 그랬어요. 표 1번 그러면 지금 1학기 성적표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, 이 표 보고 얘기하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중간고사 점수가 있고, 기말고사 점수가 있는데, 이 모두다, 이 두 과목 모두다, 네 번째로 큰 점수, 이 내인 그 학생 수를 뒤에 11번 셀에다가 계산해라. 그렇게 나왔습니다. 그때 이제 count if s라는 함수랑 large라는 요 함수와 그리고 n% 연산자 요걸 이제 사용해라. 여기 보니까 학생 수 뒤에 학생 수 인원수를 구하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표하면서 두 명이면 두 명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가 됐든 기말고사가 됐든 거기서 이제 네 번째로 큰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먼저 라지라는 함수 가지고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. 그리고 그 네 번째로 큰 점수 2내인 학생 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. 그때 이제 인원수를 셀 때 우리가 count if s 요거 이제 써주면 되죠. 여기서 이제 중간고사 점수도 네 번째로 큰 점수 이내인 학생을 찾는 거고 기말고사 점수도 네 번째로 큰 점수 이내인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. 해서 조건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count if s를 써주면 됩니다. 우리 count if s라는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 범위 지정해주고요.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을 때 두 번째 조건 범위 우리가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돼요. 만약에 세 번째 게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조건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.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. 그리고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있다 그러면 그 뒤로 쭉쭉쭉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. 그럼 여기다 쓴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그것들의 카운트, 개수를 세주세요. 그거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점수 중에서 네 번째로 큰 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자고요. 그때 이제 라지라는 함수 써주면 되죠. 그래서 우리가 라지라고 이렇게 써주고요. 이 중간고사 점수들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 찾아라. 네 번째로 큰 값 찾아주세요. 이렇게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. 그랬더니 86점이 네 번째로 큰 값이래요. 제일 큰 게 우리 95점이죠. 그 다음에 94점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 88점.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86점. 해서 네 번째로 큰 값이 86점 맞죠? 해서 86점 하고 나온 거고. 그 다음에 또 기말고사 점수에서도 네 번째로 큰 값 찾아야 되겠죠? 그때 시기, 지금 얘랑 똑같잖아요. 얘랑 똑같은데 이 범위만 우리가 기말고사로 잡아주면 됩니다. 그럼 그렇게 이제 네 번째로 큰 값을 찾았어요. 찾았으면 우리가 이제 count if s를 묶어주면 되는데 그때 중간고사 이 점수들 중에서 첫 번째 조건 범위가 지금 이곳이 되겠죠. 이 범위 중에서 지금 내가 라지로 구한 그 점수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.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우리가 그냥 뭐 9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러면 크거나 같다 9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.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 여기서 이제 구한 그 결과값을 우리가 조건으로 써줘야 됩니다.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?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크거나 같다라고 먼저 표시해주고요. 그거 이어서 그 뒤에다가 라지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그냥 숫자를 바로 쓰는 것 같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조건으로 이 함수의 결과값을 이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앞에다가 부등호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고 그리고 n% 열어서 지금처럼 뒤에다가 함수를 우리가 작성해주면 됩니다. 요거는 이렇게 정해진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대로 그냥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. 우리가 조건을 쓸 때
함수를 지금처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? 쌍따옴표로 부등호를 먼저 묶고 그 중간에다가 우리가 n% 연산자로 이렇게 함수를 연결시켜 주더라.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자, 그럼 여기다 이제 식 한번 써볼게요.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count if s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. 이 범위에서 네 번째로 큰 점수 이내인 학생을 찾아라. 그렇게 써주면 돼요.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표시해주고 쌍따옴표 닫아주고요. 그 뒤에다가 이제 n% 열어주고 그 다음에 라지 함수 아까 우리 잘라내기 해놨죠. 그거 붙여넣기요. 그러면 얘는 이제 중간고사 점수 중에서 네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고 그 점수에다가 우리 크거나 같다 이거를 이어서 조건으로 쓰겠다. 그렇게요. 이렇게 써주면 이제 이게 첫 번째 조건이요. 그래서 첫 번째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.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. 두 번째 조건은 이 기말고사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뭘 찾아라? 쌍따옴표로 해서 크거나 같다 묶어주고요. 그 다음에 n%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붙여넣기 해놓고 요 범위만 바꿔주면 되죠. 요 범위가 지금 중간고사 점수가 들어있는 범위니까 이 범위를 우리가 기말고사가 들어있는 이 범위로 이렇게 범위만 바꿔주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조건 다 썼으니까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. 그랬더니 지금처럼 몇 명이 있다? 3명이 있다. 그럼 우리가 3하고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라 표시 2에 보니까 2명하고 명이라는 글자도 붙여줘야 되겠죠. 그러면 우리가 요 식 쓴 거 있죠. 여기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n% 열어주고요. 그 다음에 쌍따옴표로 명이라는 글자도 붙여서 표시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.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. 그랬더니 3명 하고 나왔죠. 자, 그럼 요 식 좀 보자고요. 제가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count if s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요 사이에다가 이제 조건을 집어넣을 때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90점 이상인 거 찾아라 라고 쓸 때는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묶어서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때 이제 90이라는 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함수 결과값으로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쓰겠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부등호만 쌍따옴표를 묶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n% 열어서 함수 그거 써주면 되더라. 요거는 아예 형식이 그런 거니까 외우셔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우리 중간고사가 들어있던 그 범위에서 네 번째로 큰 값, 네 번째로 큰 점수 그 이내인 거 찾아라.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 쓴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조건 범위죠. 그리고 기말고사 점수 중에서 네 번째로 큰 값을 구해요. 구해놓고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썼습니다.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.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의 카운트, 개수를 세주세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써준 거고, 그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n% 명하고 이렇게 이제 식 써준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.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. 2번 문제 보니까 표 2번에서 하래요. 자, 표 2번 좀 보자고요. 표 2번 보니까 지금처럼 신발 판매 현황하고 이 표가 있습니다. 이 표 가지고 하래요. 여기 보니까 지금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최고다. 가장 적으면 최소다. 그 외에는 공백으로 그렇게 이제 비곡한을 표시해라. 그렇게 나왔습니다.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판매량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.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우리 268이죠. 그럼 여기다 이제 최고하고 두 글자를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판매량들 중에서 가장 적은 게 지금 26이죠. 그럼 여기다가는 최소하고 두 글자를 찍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두 칸 빼고 나머지 칸에는 빈 공백이 출력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. 그때 우리가 가장 큰 값을 구할 때는 max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되고 가장 작은 값을 구할 때 우리가 min이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죠. 해서 max하고 min하고 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지금 판매량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똑같냐 물어보면서 max 값이랑 똑같으면 최고 출력해라. min에서 나온 그 결과값이랑 똑같으면 최소라고 출력해라. 그 외에는 빈 공백 출력해라. 그렇게 해요.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출력할 거는 최고 아니면 최소 아니면 공백 세 개 중에 하나예요. 그러면 우리가 if 함수로 물어볼 때 if 함수로 두 번만 물어보면 되겠죠. 최고야? 최소야? 아니면 무조건 뭐다? 빈 공백이다. 그렇게 해요. 자, 그럼 요거 한번 써보자고요. 는이라고 쓰고 우리 맥스 최대값부터 구해보자고요. 맥스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. 이 판매량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되죠.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.
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268이다 하고 나왔습니다. 그때 이제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를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네 번째를 계산하든 무조건 우리는 이 판매량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. 그렇게 해줘야 돼요. 해서 최대값 구할 때 이 판매량이 들어있는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? 변하지 않더라. 해서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줘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최대값은 268하고 그렇게 나오겠죠. 자, 그럼 요 함수 우리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.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if 한번 써보자고요.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요 판매량 있죠? 요 판매량이 똑같냐? 뭐랑? 맥스값, 최대값이랑 똑같냐? 이제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. 최대값이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라? 최고라고 출력해달라. 그렇지 않으면 다시 if 써야죠.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. 자,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량이 똑같냐? 뭐랑? 이번에는 min이랑. 그러면 여기서 함수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. 그래서 min하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 나올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량, 첫 번째 판매량이 min의 값이랑 똑같아요? 라고 물어본 거예요. min이랑 만약에 똑같다면 뭐라고 출력해라? 최소라고 출력해라.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뭘 출력해라? 빈 공백 출력해달라.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뒤에서 if 가로 두 번 땅 닫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. 그랬더니 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. 왜? 최고값도 아니고 최소값도 아니니까. 자, 그럼 이제 채우기인데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. 쭉 했더니 여기에는 최고다, 여기에는 최소다. 그 외에는 빈 공백이 이렇게 출력된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맥스에서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구한 거고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구한 거예요. 구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if 함수로 물어본 거죠. 자,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에요. 조건. 자,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매량이 최대값이랑 똑같아 라고 물어보고 만약에 똑같다면 최고라고 출력해라. 그렇지 않으면 이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조건이 되고 최고가 이제 참이 되겠죠.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요 if문이 이제 거짓에 해당하는 거예요. 그래서 최고값이 아닐 때 뒤로 넘어오겠죠. 최고값이 아니라니까 뒤로 넘어와서 그러면 최소값이랑 똑같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. 최소값이랑 똑같으면 최소라고 그렇게 출력해라.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 출력해라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번 문제 푼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. 3번 문제 보니까 표 3번에서 하래요. 자, 표 3번 좀 보자고요. 자,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. 여기 보니까 사원관리 명부하고 이렇게 이제 표가 있어요. 자, 여기에서 부서가 영업부인 그랬어요. 부서 보니까 생산부도 있고 총무부도 있고 영업부도 있고 쭉 있죠. 이 중에서 영업부 사원들의 급여의 평균을 뒤에 24번 셀에다가 계산해라. 지금 여기다가 구하라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사용한 함수가 sumif랑 countif랑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해달래요. 그러면 이거 가지고 평균 어떻게 구하지? 여러분들은 다 구해보셨어요. 안 구해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만약에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됐든 기말고사가 됐든 시험 봤다고 생각해보세요. 시험 보고 나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? 일단은 뭐 국어 점수, 국어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고 수학 시험 봤는데 국어는 만약에 100점 맞았어요. 영어 90점 맞았습니다. 수학 90점 맞았습니다. 그때 이제 평균 어떻게 구해요? 요 세 개의 값을 다 더하죠. 더해서 우리는 뭘 구해요? 총점이라는 걸 구하겠죠. 총점은 280점이다 해서 우리가 총점을 구해요. 총점을 구해놓고 우리는 세 과목 시험 봤죠. 세 과목을 시험 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? 총점 나누기 어떻게 해줘요? 과목 수로.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잖아요. 그거랑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. 총점을 구할 때는 이 세 개의 합을 구했죠. 그때 이제 우리가 sumif라는 함수로 우리가 합을 구해서 구해주면 돼요. 그리고 과목수로 나눠주면 되죠. 과목수로 나눌 때 어떻게 해요? 우리가 countif로 인원수를 세주면 되잖아요. 그렇게 해서 총점 나누기 과목수 이런 형태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sumif 가지고 부서가 영업부인 그 사람들의 급여의 합계가 얼마인지 그걸 먼저 구해요. 구해놓고 영업부의 인원수를 세서 그걸로 나눠주면 되겠죠.
그때 이제 우리 sumif, countif 쓰면 되는데, 자, 요 함수들의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. 자, 우리 sumif요. sumif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? 맨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. 조건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조건 써주면 됩니다. 해서 이 조건 범위,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. 찾아서 계산할 범위요. 계산할 이 범위에 들어있는 거에 합을 구해주세요. 그렇게 해요.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. 찾아서 이 범위의 sum, 합을 구해주세요. 그렇게 해요.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count if도 좀 보자고요. count i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어요? 앞에다가 이제 우리 조건 범위 잡아주면 되죠. 그리고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됩니다. 그러면서 가로 닫고 엔터요. 그럼 지금 여기 sumif하고 countif 봤을 때 조건 범위 조건, 조건 범위 조건 똑같죠? 계산 범위가 있냐 없냐 그 차이요. sum은 왜 계산 범위가 들어가요? 합을 구해야 되니까 어떤 거에 합을 구할지 그 범위를 잡아주는 거고, countif 같은 경우는 인원수만 세면 되죠? 개수만 세주면 되잖아요.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몇 개인지 해서 따로 계산 범위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앞에 쓰는 이 조건 범위 조건은 똑같더라. 왜? 어차피 조건 똑같잖아요. 부서가 영업부인 이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써주면 돼요. 자, 그럼 식 한번 써보자고요. 는이라고 쓰고 우리 sum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범위요. 이 부서들이 쭉 들어있는데 이 범위에서 뭐 찾아라? 영업부 찾아라. 영업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. 찾아서 뭐의 합계를 구해달라? 이 급여의 합계를 구해주세요. 그렇게 해요.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급여가 이만큼이래요. 영업부 사람들의 급여 싹 다 더한 게 이만큼이래요. 그러면 우리 중간고사, 기말고사로 따졌을 때 총점 구한 거죠. 총점.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이제 과목수로 나눠주면 돼요. 과목수로. 인원수로 이제 나눠주면 되죠.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나누기 써주고요. 그 다음에 count요. count, if 써주고요. 그 다음에 이 부서들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? 영업부랑 똑같은 걸 찾아라. 찾아서 count, 개수를 세달라. 그럼 영업부인 사람들의 인원수가 나오겠죠. 그 인원수로 나눠주는 거예요. 나눠주는 거.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요. 엔터 쳤더니 지금처럼 그 평균값이 344만 원이다. 그렇게 나왔습니다. 그때 이제 쓴 식이 제가 이렇게 썼어요. 해서 요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중간고사, 기말고사 따지면 요만큼으로 우리가 총점을 구한 거고, 그 다음에 그거 나누기 인원수 해주세요. 과목수 해주세요. 그렇게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. 4번 문제 보니까 표 4번에서 하래요. 자, 표 4번부터 좀 보자고요. 표 4번에 보니까 4분기 사원별 성과 점수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여기 보니까 성과 점수가 있대요. 그 성과 점수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.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들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래요. 그러면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어렵지만 우리 엑셀에서는 되게 쉽죠. 왜? 표준 편차 구하는 함수만 알면 되잖아요. 그 함수가 요 함수요. stdev 요 함수가 이제 표준 편차 구해주는 거. 이거는 이제 썸이 됐든 에버리지가 됐든 그거랑 똑같잖아요. 그냥 요 함수 이름 써주고 성과 점수 쭉 범위만 잡아주고 그냥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. 그럼 지가 알아서 이제 표준 편차 구해줄 거예요. 그 표준 편차를 계산한 후에 내림을 하래요. 내림을. 내림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라운드 다운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. 내림을 해서 소수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. 그거요. 그럼 우리가 라운드 다운이라는 요 함수를 썼을 때 자리수를 지정해 줄 때 우리는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, 눈으로 봐야 되니까 자리수를 1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. 자, 일단은 표준 편차부터 구해보자고요. 는이라고 써주고 stdev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. 그리고 성과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 싹 다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. 그러면 지금처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온대요. 그러면 이 표준 편차 구한 거를 우리가 라운드 다운이라는 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. 해서 표준 편차를 내가 방금 구했는데 그 표준 편차 구한 거를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해 주세요. 그렇게 해요. 그렇게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. 그랬더니 지금처럼 71.2 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때 이제 4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썼습니다. 해서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주고 그 나온 그 결과값을 라운드 다운 내림해라. 내림해서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. 그렇게 해요.
자,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표 5번에서 하래요. 일단 표 5번부터 좀 보자고요.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5번이 나왔습니다. 여기 보니까 통신비 납부 현황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. 자, 여기서 납부 요금이 있대요. 자, 납부 요금이 지금 이곳에 있죠. 자, 이 납부 요금이 가장 적은 그 고객의 고객명을 뒤에 35번 셀에다가 표시해라. 여기다가 이제 그 사람 이름 표시하래요. 어떤 사람? 납부 요금이 가장 적은 그 고객 이름. 그러면 납부 요금이 지금 이만큼이 들어있을 때 여기서 이제 가장 적은 값이 얼마인지 그걸 먼저 구해야 돼요. 우리가 가장 적은 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스몰이라는 함수가 나오고 라지라는 함수가 나왔죠. 라지는 큰 값을 찾는 거니까 이 함수는 쓰면 안 됐고요.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납부 요금이 가장 적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해요. 구한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고객명을 표시하래요. 그때 이제 쓰는 함수가 H룩업 아니면 V룩업 둘 중에 이제 하나 쓰면 되겠죠.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따로 어딘가에 표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들어있잖아요. 그때 이제 고객명이 들어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열 단위로 들어있어요. 열 단위로. 열 단위로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V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. 해서 H룩업은 쓰면 안 됩니다. 해서 지금 문제를 읽어봐도 이 네 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. 그렇게 돼 있어요. 해서 우리는 V룩업하고 스몰이라는 이 두 가지 함수를 쓸 겁니다. 자, 그럼 일단은 납부 요금이 가장 적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구해보자고요. 는이라고 써주고 스몰이라고 써주고요. 납부 요금 쭉 잡아주고 여기서 몇 번째로 적은 거 찾아라. 첫 번째로 적은 거 찾아라. 여기다가 이제 1이라고 이렇게 써야 가장 적은 그 납부 요금을 구해주겠죠. 해서 1이라고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. 그랬더니 6,215원. 요게 이제 이 납부 요금 중에 가장 적대요. 맞죠?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이제 고객명 김서하라고 요거를 이제 출력해주면 되는데 그때 지금 6,215원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아서 우리가 그 고객명을 그 위치에 있는 고객명을 출력해달라. 그렇게 써줄 때 우리가 V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V룩업, H룩업 어떻게 생겼나 좀 보자고요.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우리가 사용하는 형식은 똑같죠. 자, 만약에 지금 우리가 V룩업 가지고 할 거니까 V룩업으로 쓸게요. V룩업이라고 써주고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 찍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조 범위 잡아주면 되죠. 그리고 이 참조 범위는 무조건 달러 붙인다 그랬어요. 달러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행 번호가 됐든 열 번호가 됐든 써주면 되겠죠. 지금 여기서는 V룩업이니까 열 번호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지정해주면 됩니다. 우리가 H룩업이나 V룩업은 지금 여기서 다 똑같은데 요것만 다른 거죠. 함수 이름하고 요것만 다른 거예요. V룩업은 열 참조하는 거니까 열 번호 써주면 되고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V가 아니라 H라고 썼다 그러면 H룩업은 행 참조하는 거니까 행번호 써줘야죠. 행번호. 그거 빼고 찾을값, 참조범위, 옵션 이건 다 똑같아요. 해서 H룩업, V룩업에서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true를 쓸 수 있고 false를 쓸 수 있죠. true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옵션을 생략하고 쓰게 되면 그게 true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우리 false라는 것도 있죠. 그때 이제 만약에 내가 true를 만약에 옵션을 쓰게 되면 얘는 근사값 찾아라 그거죠. 근사값 찾아주세요 그 뜻이고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false를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그 뜻이죠. 자, 그럼 보세요. 지금 우리 스몰에서 구한 지금 6,215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 범위에서 찾아서 그 위치에 있는 고객명을 갖다 주세요. 그렇게 해서 쓸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참조 범위는 지금 요만큼이 돼야 돼요. 참조 범위가 왜 이만큼이지?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참조 범위를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잡게 되면 결값이 이상하게 나와요.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잡아야 돼요. 왜 이만큼을 잡아야 되냐? 내가 찾을 값으로 6,215원을 찾아주세요. 그걸 쓸 거잖아요.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지금 첫 번째 열에 있어요. 첫 번째 열에. 근데 내가 이만큼을 참조하겠다 이렇게 써버리면 첫 번째 열에 우리 사용 시간이 있기 때문에 6,215원을 못 찾아요. 그래서 결값이 이상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납부 요금 중에 가장 적은 그 납부 금액 6,215원을 찾을 거니까
그게 지금 납부요금 이곳에 들어있죠.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잡아주고 이 범위에서 6,215원을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. 두 번째 열에 있는 고객명을 갖다 주세요. 그렇게 써줘야 돼요. 그때 고객명이 내가 지금 요만큼 범위 잡았을 때 두 번째 열에 있잖아요. 그래서 열 번호를 2하고 그렇게 쓸 겁니다. 그때 이 6,215원을 찾을 때 우리가 납부요금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근사값으로 찾으면 돼요? 안 되죠.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죠. 그래서 우리가 옵션으로 우리가 false 요거를 이제 쓸 겁니다. 자, 그러면 식 한번 써볼게요. 자, 지금 여기다가 우리 스몰 쓴 거 있죠? 요거 잘라내기 좀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vlookup이요. 자, vlookup이라고 써주고 찾을 값은 뭐? 방금 잘라내기 한 그 스몰이요. 이 스몰에 해당하는 이 값을 찾아라.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?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범위에서 찾아라.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.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. 그때 이제 옵션은 뭐다? false다. 그래서 false라고 쓰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. 자, 그럼 요거 띄어쓰기 좀 할게요. 자, 요거 좀 보자고요.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김서하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요 참조 범위요. 요게 이제 참조 범위인데 참조 범위에다가는 제가 분명히 달러를 무조건 붙인다 그랬어요. 근데 저는 안 붙였거든요. 왜? 채우기를 안 하니까. 얘는 요 한 칸만 계산하고 끝나기 때문에 채우기를 안 하잖아요. 그러면 달러를 안 붙여도 돼요. 그렇다고 해서 뭐 달러를 붙였다고 해서 틀린 걸로 채점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해서 우리가 식을 쓸 때 달러 저 기호를 붙이든 안 붙이든 결과값만 정확하게 나오면 맞은 걸로 채점돼요. 자, 이렇게 해놓고 엔터요. 그러면 김서하고 똑같이 나오죠. 해서 지금 여기서 납부 요금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여기서 구했고 그 요금을 이 범위에서 찾아라 라고 해서 참조 범위 이렇게 잡아줬고요. 그걸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고객명이죠. 그거를 이제 갖다 달라. 그때 우리가 가장 적은 값을 이 범위에서 이 참조 범위에서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. 자, 그럼 요 식 좀 정리 좀 할게요. 자,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썼습니다. 자, 요거 식만 그냥 기억하지 말고 뭘 기억해야 되냐? H룩업, V룩업 어떻게 생겼나 그거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옵션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참조 범위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?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첫 번째 열에 있게끔 우리는 요만큼 범위 잡아야 되더라. 그렇게요.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보통 보면 H룩업, V룩업에서 이 표 전체를 우리가 범위 다 잡거든요. 근데 얘는 그게 아니죠. 납부요금을 찾을 거예요. 그래서 납부요금이 첫 번째 위치에 오게 요만큼 이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줘야 돼요. 만약에 납부요금이 첫 번째 열에 있었다면 이만큼의 범위 잡겠죠. 근데 납부요금이 지금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요만큼만 범위 잡는 거예요. 자, 해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. 자, 이번 강의도 이제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 다 풀어보시고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게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요. 그리고 함수의 형식 아직 다 잘 모르겠어요. 그러면 꼭 외우고 나서 연습하세요. 외우지 않고 그냥 교재 보고 식 그냥 따라 써봤자 타자 연습밖에 안 돼요. 우리는 지금 타자 연습하는 게 아니라 컴활 공부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함수, 식 써서 반복 연습하세요.